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것이 당 공식 일정하고는 다른 건데요. 당 공식 일정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용태가 따로 현충원 참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개인 자격으로 참배를 갔는데 거기 김용태라든가 또 그 대선 캠프에 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지금 현충원에 참배를 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떤 그 굳은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굳은 결심이 뭐냐? 지금 당권을 지금 장악하기 위한 당대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이 존립이 위태로운데 다시 말해서 당이 해체될지도 모르는데 당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당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당권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행보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김문수 후보에게 대선에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런 시민단체 사람들도 다시 김문수 후보에게 당대표 선거에 나와달라고 지금 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의 저 독주를 막아 세워야 되는데요. 이재명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민주당하고 이재명 세력, 그러니까 입법권을 완전히 틀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권력까지도 가져가게 된 저 민주당 세력들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법부까지도 지금 거의 뭐 압박 또는 협박에 가까운 이런 어떤 걸 하면서 또 헌재를 이용해 가지고서 대법원을 갖다가 견제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대법원의 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 김문수가 이거를 막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현충일 날 사실 뭐 비공식 행보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어떤 그런 행보와 가까운 그리고 보도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보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뭔가 결심이 섰다는 얘기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뭐냐? 그것은 바로 백의종군이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대권 후보로서 이재명과 맞섰던 사람으로서 뭐 어떤 그 직책을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당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말이죠. 뭐 꼭 당 대표를 맡아야만 그래야만 뭐 또 이재명을 막아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직책을 갖지 않더라도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사실 백의종군하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순신 장관이 백의종군을 했듯이 그렇게 아무런 어떤 계급을 갖지 않고 그야말로 다이다이로 김문수 대 이재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대표를 갖게 되면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말이죠.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그 자리에 당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잡무라든지 또 당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하기에는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공천을 이제 클린 공천을 하기 위해서 김문수가 필요하다. 뭐 그러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천하려고 김문수가 당대표를 한다? 그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한다면 결국은 보수 결집, 보수를 결집시키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항하는 하나의 범보수 세력을 갖다가 지금 단단하게 그리고 또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뭐 김문수 개인으로 볼 때는 당대표 해가지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김문수 후보가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김문수 후보가 돈 바라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뭐 돈 안 줘서 안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얘기가 뭐냐면 무슨 뭐 당대표 해가지고 크게 개인적으로 무슨 뭐 그 영화라든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를 자기가 하겠다라는 어떤 그 욕심 때문에 할 일은 없습니다. 당대표 욕심이 없는 건 맞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자유보수 우파는 말이죠.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한데 지금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구심점이 될 겁니까? 김문수가 구심점이 돼서, 더군다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가 구심점이 돼서, 더군다나 42%에 가까운 그런 득표를 한 김문수가 중심점이 되고 구심점이 돼서 모든 자유보수 우파 세력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이제 어떤 직책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하냐, 당대표를 갖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백의종군으로 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당대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추대를 해가지고서 어떤 의장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보수 자유연합을 우리가 결성을 하고 범보수 자유연합 의장으로 모신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추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당대표 선거에 나가가지고 그 당대표 선거하면서 경선하면서 또 뭐 누구하고 뭐 옳고 그러고 뭐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뭐 그런 거는 지금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다면 김문수를 당대표로 추대하는 거. 만약 김문수를 당대표로 추대하든지, 만약 당대표가 뭐 또 하고 싶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 추대에 반대한다면 그냥 당대표 말고 그냥 하나의 우리가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범보수 자유연합회, 이재명 타도, 이재명 독재 저지 범보수 자유연합회, 말하자면 가칭입니다. 이런 걸 만든 다음에 거기 의장으로 김문수 우리 전 후보를 추대하고 이제 우리가 김문수 의장이 되는 거죠. 김문수 의장이 그런 어떤 하나의 시민단체 내지는 범보수 연합회의 회장 자격으로서, 의장 자격으로서 바로 이재명과 맞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를 하겠다 그러면 경선을 치러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김문수 후보가 나는 당대표 같은 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 당대표는 하지 말더라도 범보수 자유연합회라고 하는, 말하자면 가칭 그런 어떤 하나의 연합회를 만들고 거기 의장으로 모셔가지고 그 의장 자격을 가지고 이재명의 독재를 갖다가 막아서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자유로우면서도, 그리고 조금 지금 뭐 당대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식 의전이라든가 늘 만나가지고 뭐 이재명 그 잘난 척하는 데 가가지고서 항상 뭐 그런 거 별로 우리가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를 아낀다면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당대표가 아니라면 당대표보다 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연합회 의장으로 모셔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죠.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흙을 뭉칠 때에도 이 하나의 그 알맹이가 있어야 뭉쳐지지 않습니까? 물을 뽑아 올릴 때도 마중물이 있어야 물이 뽑아 올리죠. 펌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가 있어야만 김문수를 중심으로 범보수 자유우파가 연합할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재명 독재, 이재명 일당 독재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도 말이죠. 지금까지는 일사불란하게 왔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국회에서 빠져가지고 용산으로 간 이상 그때부터는 말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분권,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당대표 하겠다 그러고 서로 원내대표 하겠다 그러고 서로 이제 다음을 보고서 각축전을 벌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가 당대표 하면서 딱 틀어지고 있을 때 그때 당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도 분열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가 뭐 재판을 억지로 지금 막아 세운다고 하지만 6월 18일 재판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재판을 중지할지 아니면 재판을 계속할지 이거는 법원이 정하는 거지만 우리 국민의 63.7%가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 역풍이 불거든요. 그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취임하자마자 지지율이 말이죠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겨우 지금 뭐 49% 정도 얻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범보수 자유우파가 분열하는 바람에 얻어진 거고, 실제로 말이죠 취임하자마자 이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어떤 그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 이재명은 동력을 급속히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미국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한 어떤 구심점만 있으면, 김문수라는 어떤 확실한 구심점만 있으면 김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타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이재명 정권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섣부른 어떤 그런 예측마저 나오거든요. 제가 봐도 이 이재명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제는 5년 보장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내려오면서 5년이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우리 국민이 끌어내리면 끌어내리지는 거야. 탄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벌써 애완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대책, 그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에서 바로 애완죄로 고발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고발했다 그래서 금방 뭐 수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완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애완죄이기 때문에. 내란죄하고 애완죄는. 그래서 애완죄가 왜 애완죄냐.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지금 이완희가 지금 7년 8개월을 받지 않았습니까? 100억을 갖다가 북한으로 보낸 그런 혐의로, 그것이 바로 애완죄라는 거죠. 왜냐, 애완이 뭐예요? 다른 나라를 갖다 이롭게 한 거잖아요. 지금 북한 적국을 이롭게 한 거잖아. 돈 벌어가지고 걔들이 미사일 만들고 걔들이 핵폭탄 만들었잖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애완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완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환란을 갖다가 하나의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내란은 안에서 일으키는 난이고, 애환은 밖에서 환란을 일으키는 거고요. 애란 똑같습니다. 안에서 일으키면 내란, 바깥에서 일으키면 애란. 근데 이제 환란할 때 그 환자가 바로 이제 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애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애완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럼 애완죄 이거 따져볼 만합니다. 더군다나 애완죄로 고발당했다는 것이 또 미국으로 바로 타전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지금 트럼프의 전화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이가 지금 취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 지지도 과반수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과반수도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의 지금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고, 안에서는 애완죄 지금 고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하던 재판을 갖다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이러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이 언제까지 글쎄요. 저는 이재명의 그 권력 기반이 너무나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봤자 민주당 170석 그것이 전부 다인데, 민주당도 분열될 가능성이 많고, 더군다나 강력한 우리 김문수가 그 상대의 적으로서, 에너미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김문수 때문에 이재명이 완전히 빛이 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오늘 현충원에 가서 그야말로 또 오늘 또 참배를 했는데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비장하고요. 이 속에는 이재명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숨어 있다고 봅니다. 강신업 TV입니다.